안녕하십니까. 자리잡자 편쌤입니다. 실행얘기 답이다. 오늘도 최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 PD입니다. 네, 여러분의 풍요로운 퇴직 후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력이 답이다입니다. 네, 실행얘기 답이다. 오늘의 주제는 뭐죠? 오늘의 주제는 은퇴 후 고정 수입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네, 고정 수입.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많은 퇴직 예정자들이 퇴직 후에 뭐 먹고 살까? 어떻게 소득을 만들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텐데요. 일본의 유명 경영 컨설턴트이자 유명 저자인 간다 마사노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99%의 분들은 현재에서 미래를 예상하고 준비를 한다고 하고요. 1%만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쪽인가요? 내가 현재에서 미래를 대비해서 뭔가를 하시는지, 아니면 미래를 생각해서 현재 내가 어떻게 지내면 되는지를 생각하는지, 이 은퇴 후 고정 수입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인생의 시작, 그러니까 사회생활의 처음에 시작을 준비하듯이 사회생활의 마무리를 미리 생각하면서 플랜을 짜고 구성을 하는 건 사실 어렵고 힘들고 또 많이 놓치고 있죠.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0대 분들한테 퇴직하면 어떻게 먹고 살 거냐, 고정 수입 어떻게 말 거냐, 이렇게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50대 분들의 50% 이상이 선택한 것은 연금소득입니다. 여러분, 연금소득 많이 아시죠? 연금소득에는 크게 공적인 연금과 사적인 연금, 개인연금이 있죠. 근데 공적인 연금은 국민연금을 이야기합니다. 국민연금은 현실적으로 65세 때부터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개인연금은 이제 퇴직연금 제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퇴직연금 제도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의무 조항이긴 한데, 내가 기업체에서 미가입을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에 대해서 많은 대기업 재직하신 분들이나 대기업 퇴직자분들은 이 퇴직연금 제도를 누리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에 계신 분들이 또 이 퇴직연금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습니다. 사실 이 퇴직연금이 예전에 퇴직금을 받아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많이 이제 20년 이상 근무했는 회사가 갑자기 망해버린다. 그러면 퇴직금을 못 받잖아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또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았을 때 또 갑자기 잘못해서 퇴직금을 날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 이제 많이 활성화되는 게 이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이 퇴직연금 제도는 많은 분들이 이제 활용을 하시는데,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 또 10년 이상 가입을 했으면은 받으실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회사 복지 차원에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퇴직연금. 이 퇴직연금은 많은 분들이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IRP 계좌가 있습니다. 모든 은행이 다 있습니다. 모든 은행에 다 있고, 증권사도 있고, 이 IRP 계좌에 본인의 퇴직금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10년, 20년, 이런 기한에 따라서 최소 내가 55세 이상이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설문조사 자체가 이렇습니다. 은퇴 후를 대비해서 당신은 어떤 소득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1위가 연금소득, 그리고 연금소득은 공적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라고 하면,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퇴직 후의 소득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개인소득세를 내는 사람이라면 그냥 누구니 당연히 내는 거고, 퇴직연금도 반강제적으로 나라에서 이렇게 운영되는, 공적인 차원에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퇴직 후 소득원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아까 99%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우리가 대다수 속하는 게 아니야. 저를 포함해서. 하지만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에 나를 생각하고 나의 생활을 생각해서 지금 준비를 해놔야 10년 후, 20년 후에 나의 생활이 준비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퇴직연금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1억 이상, 그죠? 퇴직금을 보통 1억에서 1억 5천, 한 20년 공부했으면 그 정도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퇴직금을 많은 분들이 또 중간정산을 해버리세요. 중간정산은 대출금을 갚는다든가 중간에 어떤 돌발 변수들이 가정마다 있기 때문에 그때 정산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게
사실 퇴직연금을 중간에 흘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퇴직 이후에 이 노후에 굉장한 손실을 가져오는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 저희가 인생에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스 앤 다운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은 눈에 보이는 돈은 쓰게 되고 그게 인지상정이죠. 저희들도 다 이해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로소득, 그러니까 일종의 연금이라는 것도 내가 열심히 근로소득의 일부분을 저축해 놨다가 나중에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근로소득을 계속해서 연장하고 또 뭐 재취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연금으로 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나의 자산 소득을 조금 준비해 두시는 것도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65세 이후에 얼마 정도의 생활비가 드느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얘기합니다.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3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는 퇴직을 몇 세에 합니까? 가장 많은 연령층이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된 직장에서 나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이후에 또 뭐 다른 세컨 잡이든 다른 잡을 또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내가 65세 이후에 300만 원 월 고정 수입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근데 이제 직장 생활 할 때는 이제 내가 퇴직금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 회사를 요즘은 이제 이직을 많이 하잖아요. 이직을 많이 하게 되면 중간에 퇴직금도 얼마 되지 않고 중간중간 받는 것들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고, 퇴직금에 대한 중요성, 내가 이제 나이가 60이 되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막연한 계획, 이런 것들 때문에 퇴직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게 인간의 당연한 실존적인 어떤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비빌 언덕을 준비해 두셔야 돼요. 사실은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저희가 뭐 그것을 꼭 바래서는 절대 안 되지만 그래도 작은 뭐 땅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옛날에 뭐 시골에 작은 땅 얼마 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의 어떤 비빌 언덕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만약에 사라진 상황이라고 하면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제가 세무사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 사업자로 오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도 도와주면서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뭐 좋은 제도긴 하다. 하지만 뭐 돈을 플러스 마이너스 따졌을 때는 그래도 모든 개인들이 합리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 돈을 모아서 이렇게 운용해서 미래에 주는, 왜냐하면 사회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서는 좋은 차원이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내가 지금 현실의 돈을 받는 게 개인의 아주 미시적인 그런 선택이라고 봤을 땐 그게 더 낫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계산을 하는 친구인데 제가 이제 차를 사면서 여러분도 그러시죠. 일시불로 내시는 분도 있지만 뭐 몇 개월 할부를 얻는단 말이에요. 36개월, 몇 개월 그러면 그게 이자율이 아무리 낮을 때도 4, 5%는 됐어요. 지금은 높아지면 7%, 10% 된단 말입니다. 자동차 할부금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친구가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 그거 놔둬라. 할부로 살아. 야, 왜 그래? 이거 돈 나가니까 나 빨리 갚을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친구 한 말이 너 3년 넘어서 3천만 원 못 모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36개월 할부를 하면 3년인데 보통 우리가 3천만 원, 뭐 4천만 원, 2천만 원 할부를 얻잖아요. 강제로 내가 저축을 들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약간의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저희가 한때 유행했던 넛쥐라는 책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의 강제성이 있어야 지금 내가 당장 돈을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내가 조금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연금이나 퇴직금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도 여러분들 뭐 가볍게 생각하시죠. 근데 국민연금은 사실 아까 우리 최 PD가 얘기했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은 이제 회사에서 내가 이렇게 부담해서 그냥 원천적으로 징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감이 없으시지만, 이게 이제 국민연금은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65세 이후부터 이런 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국민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적인 게 6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중에서 필요한 평균 생활비 월 수입이 300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60만 원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임의가입제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내분의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한 또 국민연금을 이제 10년 이상 부으면은 그게 되니까 국민연금은 최소 65세 이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대한 공적인 연금으로서 이게 또 물가 상승률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만한 노후 소득에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근데 그게 1차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국민연금 말고 이 퇴직금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퇴직연금을
사실은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세요. 50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퇴직연금을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붙는 퇴직연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같이 해주는 퇴직급에 대한 퇴직연금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또 뭐 보험회사나 통해서 이제 퇴직금들을 따로 이렇게 이제 젊어서부터 붙는 분들도 그런 분들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여유가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부으면 10년 지나면은 그게 또 이제 퇴직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 퇴직연금 제도는 개인이 하게 달렸다. 기업체에서 의무 조항이긴 하지만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퇴직연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은 제 친구는 회사에서 봐 25년 지금 거의 30년 다 됐는데 이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도 2억 이상. 그래서 2억 이상이면 또 이제 지금 봤죠? 개인이 퇴직연금을 또 10년 이상 부은 게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퇴직금이나 이 퇴직연금이 언제 이 위력을 발휘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60세에서 65세 정상적인 주된 직장에서 이제 퇴직하는 60세 정년퇴직 60세부터 65세 국민연금 받는 65세까지 그 시기는 사실 이제 소득 공백기란 말입니다. 그때에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퇴직연금을 설계를 해두신 분들은 이 소득 공백기 때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만도 많으시고, 그리고 불안해하시는 것도 많고, 또 지금 촬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금 개혁이라고 해서 결국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조금 느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저도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내가 낸 만큼 돌려받는 거고, 여러분 군인연금 많이 받는다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 많은 포션을 떼어가는 거고, 또 강제로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나중에 받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라고 선택하라 그러면 전부 다 그거 들겠어요? 여러분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바꾸셔서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은 받아들이시고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나는 연금이 괜찮겠다 하시는 분은 지금 정보 들으신 대로 알아보셔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들 수 있는 연금, 뭐 세액공 혜택이 있는 것들 찾아서 들으셔도 되고, 내가 그렇지 않고 나는 그 돈을 활용해서 내가 다른 것으로 움직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근데 돌이켜봐서 생각해보면 결국 이 모든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10년 후, 20년 후 혹은 소득 공백기의 나의 생활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누굴 탓하겠습니까? 내 그 건강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그리고 변화할 수 없는 환경은 내가 받아들이시면서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내가 공적인 연금, 국민연금은 65세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은 들어두신 분들은 너무 좋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퇴직금을 중간에 또 다 풀어서 쓰신 분들은 말짱 꽝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마지막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연금이. 주택연금이에요. 이 주택연금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담보로 돈을 미리 땡겨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택연금인데 조건은 이렇습니다. 만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가 있고, 주택 가격이 12억 이하면은 가능합니다. 근데 2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 주택이 합가,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서 12억 이하면은 신청은 가능한데 3년 이내에 한 집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 조건으로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1억 단위로 해서 한 3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억이다 그러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55세부터 그렇게 어떤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주택연금으로 살겠다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10억이다 그러면은 한 4억에서 5억 정도의 주택으로 이사를 하신다든가 하셔서 거기에서 내가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러면은 이제 금액이 주니까 300에서 한 150만 원 줄잖아요. 150만 원 정도 가지고 나머지 한 4억에서 5억 정도는 내가 언제 어떻게 뭐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늘 뭐 예상하지 못하는 돌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자금으로 갖고 계시는 것도 이제 괜찮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 주택연금도 퇴직연금이나 이런 게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이 소득 공백기 때 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안정적인 선택인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린 주택연금이고, 또 반대로 나는 다른 선택을 하시겠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노후를 대비해서 오히려 뭐 상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자산 소득에 조금 어떤 뭐 내가 재능이 있다든지 그쪽으로 좀 투자를 해보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모든 선택들은 여러분들이 본인에 맞게, 그리고 본인의 어떤 상황과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뭐 이런 것들에 맞게 준비를 하시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50대 퇴직 예정자들에게 물었는데 은퇴 후 고정 수입 어떻게 만들 거냐? 이 두 번째는요, 재취업을 통한 급여 소득입니다. 사실 이게 한 30% 가까이가 이 분들이 대답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55세 이후에는 뭐 거의 다가 재취업을 하시죠. 이제 재취업을 하셔서 주된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든지 뭐 다른 형태로 이제 재취업을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급여 생활자로 이제 지내게 되는데, 사실 이 재취업이 중요한 거는 아까 최 PD가 늘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나가는 비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특히 의료보험,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직장 생활할 때는 급여에서 이제 건강보험료 나가지만 지역 가입으로 바꿔지면은 그 재산을 통해서 내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게 많게는 뭐 한 5, 60만 원씩 건강보험료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안 나오던 비용이 갑자기 발생하면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재취업을 하는 거는 이제 최소한 60세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재취업을 하시지만은 50대는 거의 다 재취업을 하신다고 보고 급여를 통해서 내가 이제 미래를 또 준비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게 지금 어떤 소득원을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지금 현직에 있거나 가퇴직했거나 요 경계선의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내가 확실하게 재취업을 했다, 재취업으로 이만한 소득을 얻고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재취업도 내가 어느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건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결국은 비용 측면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면 재취업이라는 선택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기존에 재취업하는 그 주된 직장을 떠나는 그 재취업의 개념도 여러분들이 그때까지의 어떤 자산 관리, 나의 어떤 그 소득 관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겠지만 결국은 빚이 많다. 빚이 많아서 결국 내 재취업을 해서 계속해서 또 빚을 갚아야 되는 구조로 간다면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60세 이후의 빚은 평생 간다고 했어요.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빚이라는 건 60세 이전에 다 정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60세 이후에도 끊임없이 내가 자녀 부양을 해야 되고, 뭐 부모님 부양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계속 빚이 생긴다. 이런 구조로 막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65세 이후에는 굉장히 암울한 미래가 펼쳐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좀 더 50대부터라도 이 65세 이후에 내가 고정적인 수입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는 결국은 내가 어려서부터 준비하면 좋겠지만은 그것도 지금까지 얘기했던 연금소득이나 재취업을 통한 뭐 급여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노후에 대한 내가 고정 수입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그때부터 안 돼 있다면 내가 10년간 생각해서 퇴직연금을 다시 붓는다든가, 그럼 내가 개인적으로 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을 수 있기 때문에 10년간 다시 붓는다면 그 금액을 가지고 65세 이후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65세 이후에 많은 분들이 가장 필요한 생활비, 월 300만 원이잖아요. 그 월 300만 원을 벌기 위한 소득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연금이 됐던 지금 뭐 주택을 담보로 잡히는 거죠. 이제 주택연금의 형태로 받게 되건 재취업을 하게 되건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저희가 전부 다 행복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퇴직 후의 인생이 지금 저희가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결국은 이 경제적인 부분에 어떤 부족한 부분, 비용이라는 부분을 다시 내가 돈으로 갚겠다 하게 되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을 챙긴다든가 어떤 관계들을 가족 관계, 자녀 관계 이런 것도 자녀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도 내가 자녀를 어떻게 계속해서 일을 하는 중에도 혹은 퇴직 전후에 어떤 그런 크리티컬 포인트에서도 대화로서 이 문제를 잘 풀면 내가 돈으로 몇 억을 벌어서 혹은 돈으로 얼마로 메꿔야 될 문제들을 어떤 관계로서 풀 수가 있거든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음으로써 잃게 되는 나의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것도 같이 생각하시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은퇴 후 고정 수입, 연금 소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2부에서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